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운을 틀어드립니다. 타로 턴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이제 대명절 추석을 맞아서 한가위 맞이 시집 가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시집을 가게 될까 이제 결혼 운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저는 좀 리딩을 좀 현장감 있게 현실적으로 하겠다라고 일단은 결심을 하고, 암만 이게 제너럴 리딩이긴 하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만한 일, 공감할 수 있는 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혼수가 있으신 분들은 이혼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결혼 생활이 좀 불행하거나 행복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좀 잔인한 리딩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일단 좀 준비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영상과 약간 시리즈 영상으로, 요번에 타로 영상은 아니고요. 그냥 뭐 끼케 어떻게 보면 점쟁이지만 제가 이제 이 일을 좀 장시간 했어요. 이때까지 꽤 몇 년 동안 좀 길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수천 건 수만 건의 그런 상담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정말 느낀 바가 많았어요. 그리고 타로를 잘 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약간 심리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운적으로 보는 내 결혼 운이지만은, 이 내가 남편 복이 없다 하시는 분들, 그 남편 복이 없는 것을 개운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요 추석 연휴를 맞아가지고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찍어 올릴 예정이거든요. 혹시나 요번에 그렇게 지금 운이 좀 나쁘게 나오신다 하시는 분은요, 이 다음에 올라올 영상을 꼭 지켜봐 주시기를 진정으로 좀 바라겠습니다. 남편 복이 안 좋으신 분들의 개운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청기누설, 나단. 아, 자, 카드 골라주세요. 좌로부터 1번에서 5번까지. 한 가지만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고르셨나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1번 뽑으신 분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뽑으신 분들이 과연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까? 1번 뽑으신 분들, 이게 결혼을 하긴 해야겠지? 혹시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1번 뽑으신 분들은요, 결혼이 맞는지 모르겠대요.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 결혼이라는 게 좋기는 할까? 결혼이 진짜 나한테 맞는 걸까? 남자를 믿어도 되련가?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내가 지금 결혼할 준비, 뭐 돈, 뭐 아니면은 남자, 이런 지금 준비가 되어 계시지는 않으시는 상태신데, 좀 생각이 너무 많은 상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언젠가 하기는 하시겠다. 자, 과연 언제쯤이냐라고 하시면은, 이게 나이가 조금 이제 좀 다양하시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을게요. 2년에서 6년 사이, 6년 사이에 새롭게 알게 되시는 분이래요.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이나 내가 좋아했던 사람 중에 나의 결혼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아쉽게도 지금 새롭게 만나시게 되시는 분과 결혼을 하시게 되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이 나타나시는 시기는 2년에서 6년 사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시고 계시고요. 나이대는 연하거나 동갑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세요. 연상이다라고 하시면은 상대방이 남자답기는 한데 조금 철이 없는 부분들이 많다든지, 남자답기는 한데 애교가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남자다운데 조금 골골대신다든지, 요런 느낌들은 좀 있으실 수 있겠다 하거든요. 키는 그렇게까지 크신 편은 아니실 것 같아요. 요 정도면은 약간 평균치보다 살짝 아래. 요런 느낌들이 솔직히 좀 나시는 남자분이실 것 같고, 요분 같은 경우에는 존잘남이라는 느낌보다는 살짝 볼매, 웃는 게 귀여운 남자,
피부가 하얀 남자. 요럴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상대방 스타일로 봤을 때는 1번 뽑으신 분들도 약간 좀 자존심이 강하시고 성격이 조금 강하시고 내가 성격이 좀 불같고 고집이 조금 세고 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남자분들한테 말을 좀 고분고분하게 들으시는 스타일은 아니시겠다. 그리고 조금 금사빠기질도 살짝 보이시는데 이 성격이 상대방도 비슷해요. 좀 순수하고 좀 금사빠기질도 있고 고집이 더럽게 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 불리해지면 말을 좀 안 하신다든지 얼굴 표정이나 말투에는 화가 난 게 티가 나는데 자꾸 무슨 문제가 터지시면은 조금 회피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실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시거든요. 한마디로 이분의 성향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착하기는 한데 속 답답한 남자래요. 이거 참 그죠? 어머니와의 사이가 조금 각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결혼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집안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없으실 것 같은데 약간 고부 갈등 이게 왜 어머니가 너무 아들아들 하는 것 같다? 뭐 지네 식구들 편을 너무 드는 것 같다? 어머니라든지 여자 가족분이에요. 이거 누나나 여동생일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눈꼴시러운 여자 가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을 망설이기는 하는데 상대방이 그래도 나랑 연애할 때는 너무 잘해주고 나한테 너무 다정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 아니면 나를 이만큼까지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혼을 결심을 하게 된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상대방은 실로 자상하고 좀 착하고 하신 스타일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집 센 게 좀 문제가 되시는 분이시긴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결혼하셔서 보시면은 이런 결혼이면은 좀 결혼하시고 애기 욕심이 좀 빨리 생기신다 하면은 애기 첫애를 보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실 수도 있겠다. 근데 애기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한 둘까지는 보겠다. 그리고 딸보다는 아들 기운이 좀 강해요. 첫째는 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애를 둘을 낳았는데 둘 다 아들이라든지 약간 요럴 가능성이 조금 보이시기는 해요. 첫 임신까지가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거고 첫애는 아들일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봅시다. 결혼 생활은 어떨까요? 나는 항상 예쁨 받고 싶대요. 좀 이렇게 공주 대접을 좀 받고 싶대요. 이게 1번 뽑으신 분들이 별로 인정 안 하실 수 있어요. 1번 뽑으신 분들이 상대방들에게 해주시는 거는 좀 항상 모성 본능을 좀 가지시면서 뭐 이렇게 좀 다정하게 챙겨주려고 하시면서 요렇게는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다정하게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만큼 상대방도 나한테 챙겨주기를 좀 바라시는 분이시다. 나를 항상 예쁘게 보고 나를 항상 여자로 보고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고부 갈등 같은 게 있을 때 내 편을 안 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일이 있으시면 그리고 상대방이 뭐 일이 바빠요 뭐 정신이 없어요 요렇게 하셨을 때 또 내 편 안 들어주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서운함이 좀 생기신다. 그래서 자꾸 뭐 독박 육아, 뭐 독박 살림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상대방도 이게 보면 도와주긴 도와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손이 아물지가 못해갖고 일을 2번 시키시는 타입이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라면 끓여올게 해가지고 자기가 라면을 끓이러 간다면은 옆에 국물 다 튀어놓는다든지 어떤 느낌이신지 대략 알겠죠. 그래갖고 또 나 라면 끓여서 빨리 칭찬해줘 하시는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래갖고 1번 뽑으신 분들 그냥 이런 거 알아서 좀 척척척척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좀 못하고 내가 일을 시키면은 좀 수동적으로 한다 이런 느낌들이 느껴져 놓으니까 이 사람 너무 애 같아 너무 좀 답답해 이런 느낌들이 자꾸 드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결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거칠어지셔서 상대방이 원래는 이제 여자들한테 관심은 좀 많을 사람일 것 같아요. 뭐 예쁜 아이돌, 뭐 지나가는 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은 좀 있으실 스타일일 거는 같은데 바람기는 원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결혼해서 살다가 1번 뽑으신 분들이 의도치 않은 약간 잔소리, 바가지 이런 것들을 좀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람이 나실 확률이 좀 있으신 분이시다. 이게 바람도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원나잇식 바람이 있고요. 이제 뭐 업소를 간다든지 룸사롱을 가서 여자를 끼고 논다든지
뭐 아니시면은 그냥 뭐 하룻밤 불장난. 일단 요런 바람을 피시는 분들이 있고 연애 바람을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연애 바람이 조금 문제가 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가정을 깰 생각이 없고 약간 내가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 내 집에서는 맨날 내가 잔소리 받고 뭐 바가지 긁히고 약간 이러니까 내 말을 지금 좀 들어줄 만한 그런 여자분을 찾으셔가지고 이제 이 신적인 그런 의지를 집에다가 하시는 게 아니고 약간 밖에다가 자꾸 하게 되실 만한 그런 바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1번 뽑으신 분들의 지금 상대 배우자가 바람이 나신다 하시면은 이 후자의 바람을 좀 피실 것 같아요. 뭐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어디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나실 여자분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대화를 하다가 내 말에 호응을 좀 잘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진지하게 막 만나게 된다든지. 근데 이 1번 뽑으신 분들의 상대방 분들이요. 사람이 못됐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정을 깨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분은 아니에요. 이혼이나 이런 것들 좀 극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분을 만나시고 연애 바람을 피신다. 뭐 몇 개월씩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얼굴을 보고 하게 되신다라고 하시더라도 가정을 깰 생각은 없고 내가 그 여자랑 두 집 살림을 한다든지 가출을 해가지고 막 그 여자랑 같이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고를 저지르실 스타일은 아니다. 오히려 바람을 피시면 집에다가 조금 더 잘하고 집에서 자꾸 눈치 보고 약간 이렇게 행동을 하실 만한 약간 그런 스타일이시기는 하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번 뽑으신 분들의 그 상대방 분들은요 그렇게 집에서 눈치 보고 자꾸 잘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실질적으로 바람을 피게 되신다 하시면 걸리실 분들이에요. 철저하게 바람을 피실 스타일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횟수가 막 여러 번 막 계속 피고 막 바람 피는 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계속 피고 약간 이럴 스타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집에서 바가지 긁히는 것 같고 너무 부담감이 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놓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한 번 연애질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하면 대판 난리가 났다가 이혼하니 많이 이렇게 하시다가 가정으로 좀 돌아오실 만한 그런 분이시겠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잔인하죠. 잔인한 소리기는 할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1번 뽑으신 분들의 성향에 바람을 솔직히 용납하시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해. 나 이럴 거면 나 결혼 안 해. 내가 미쳤다고 결혼해? 하고 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이제 1번 뽑으신 분들의 배우자분들은요 만나시고 난 뒤에 좀 불붙듯이 갑자기 사랑이 시작이 되시고 또 만나시던 그런 연애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연애 결혼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연애하시는 과정에서 좀 서로가 이렇게 너 없으면 안 되겠어라는 느낌을 너무 강렬하게 느끼셔서 이게 시작이 되시는 그런 결혼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요런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신다라고 하면은 1번 뽑으신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이게 좀 피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느낌들은 좀 나오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번 뽑으신 분들의 이제 배우자가 되실 분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부담감, 약간 스트레스 이런 거에 약하신 분이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상황이 생기고 좀 기분 나쁜 상황, 내가 고집 부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요 상황에서 도피하고자 하시는 약간 그냥 그런 스타일이실 뿐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동굴 속으로 좀 잘 들어가시는 분이실 뿐이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1번 뽑으신 분들이 이게 결혼을 하게 되시면 이런 분은 진짜 갑작스럽게 나타나요. 2년에서 6년 사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시냐면은 약간 우연히, 운명적으로, 그리고 아니면은 모임에서, 요럴 가능성이 좀 높으세요. 다 같이 있는 분위기. 약간, 그리고 아니면 내가 뭐 지나가다 번호가 따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우연히, 운명적으로, 그렇게 만나실 가능성이 좀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요런 분이랑 이제 그렇게 내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만나게 돼서 사귀는 기간 너무 괜찮았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상대방이 약간 가정 이렇게 일하는 거 이런 것도 보고 있으면 좀 게을러도 보이고 답답해도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드시면서 좀 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 이 결혼 잘한 걸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 지금 스트레스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짜증을 내게 되고 그리고 막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오시게 되시고 약간 요럴 지금 가능성이 조금 보이시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요 결혼 생활에 내가 먼저 권태감을 느끼셔서 상대방도 권태감을 느끼시고 그래서 상대방이 약간 바람이 나시는 느낌들이 좀 나오시기 때문에 1번 뽑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진짜 그런 분과 내가 결혼을 하게 되셨다.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상대방이 좀 가정적이긴 한데 일집 뭐 이렇게 하기는 하시는데 근데 뭐 하는 거 행동 보면 좀 답답하고 내가 자꾸 잔소리를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시면은 잔소리를 좀 참으셔야지 이 결혼 생활은 좀 윤택하게 흘러가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남자분들을 다루시는 가장 좋은 팁은 뭐냐라고 하면요. 기 살려주셔야 돼요. 이게 여자분들 중에서 솔직히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오냐오냐 했다가 그리고 좀 기를 살려줬다가 그랬다가 상대방이 너무 기가 살아서 바람이 날까봐 막 걱정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막 상대방을 나도 모르게 까내리게 되시는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1번 뽑으신 분들이 결혼하시고 나면 약간 그런 기질들이 나오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공주 대접 받고 싶고 나 예쁜 대접 받고 싶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서 조금 척척척척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들 그리고 이런 고부 갈등, 여자 가족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상대방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좀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욕심들이 좀 있으실 수가 있겠다 하는데 조금만 결혼을 하게 되신다면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네가 그래 뭘 알겠냐. 좀 오냐오냐 우쭈쭈 요렇게 하시면서 요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시고 약간 첫 애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만 약간 그렇게 내가 조금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면 이게 헌신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좀 애교 있는 모습 애교 있는 모습 뭐 좀 내가 좀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틀린 말을 좀 하더라도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시면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아는 거 많다 똑똑하다 근데 있잖아 그 생각보다는 이런 생각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만 부드럽게 상대방을 약간 강아지한테 손 하는 거 가리키듯이 간식 줘가면서 칭찬해 줘가면서 실질적으로 막 때려가면서 가리키면 이게 손 이거 못할 거 아니에요. 간식 줘가면서 칭찬해 줘가면서 그렇게 좀 잘 키우신다 하면은요. 이분 공초가가 되실 수 있는 분이래요. 이런 분은요. 이게 나랑 운명이거든요. 운명의 대상이에요. 이게 눈에 불이 팍 하고 튀어가지고 바바박 하고 지금 만나시게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너무 순탄하게 결혼까지 골인해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운명의 대상이겠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서로가 인연이 질겨요. 두 분은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되신다라고 하시더라도 확 갈라서가지고 영영 연락 안 하고 이렇게 살기는 좀 힘들 거야. 나중에 서로가 힘들 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게 됐을 때 막 서로가 서로한테 연락을 넣으실 수는 있는데 뭐 재혼은 다시 안 가는 뭐 이런 식의 관계도 되실 수 있는 그런 인연이거든요. 인연이 굉장히 질겨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뽑으신 분들은요. 내가 그냥 갈라서고 싶어. 나 그만 살래. 나 이 사람한테 막 의지 못하겠어. 이게 무슨 남자야. 남편은 진짜 남의 편이라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드신다라고 하시더라도 조금만 진정하시고 내가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상대방을 좀 올려주려고 하시면 내가 배려해주는 만큼, 내가 상대방을 올려주시는 만큼 상대방도 방법을 익히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뿐 그런 방법을 익히시고 나면 본인을 막 올려주고 띄워주고 하려고 하시는 분이시겠다. 내 성질 조금만 죽이고 사시면은 행복한 말년을 기대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부가 되시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음, 결혼을 하시게 되신다 하면은 그런 분이랑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외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귀여워요. 이런 분들은 뭔가 애교가 있고 귀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목구비가 막 너무 잘생겼고 원래부터 내 스타일이었고 이렇기는 좀 힘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모성 본능이 계속 나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성 본능을 좀 중시하시면서 자꾸 이혼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관계를 내가 그냥 우쭈쭈 해주시면서 좀 잘 키워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자분들이 리드를 하시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실 인연이다. 상대방이 착하기는 하고 근데 고집은 세기 때문에 내가 혼을 내고 뭐라고 하고 하시는 그런 방식대로는 이 상대방의 리드가 안 되시고요. 내가 좀 우쭈쭈 하면서 약간 회유 정책을 좀 사용을 하신다면은 정말 인꼬 부부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 뽑으신 분들 솔직히 남편 복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 뭐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안정적인 직장인이라든지 내가 그냥 한 가지 일을 좀 꾸준하게 하시는 스타일이실 가능성이 높고 전문직 프리랜서 이런 느낌들은 좀 안 나오세요. 자영업을 혹시라도 하시는 분이시다면 이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실 거예요. 자기 자력으로 하신다라기보단 가족분들의 영향이 좀 있어요. 1번 뽑으신 분들 결혼하실 분은 2년에서 6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나타나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과 연애 결혼을 하시게 되실 수 있겠다 하니까 좀 예뻐해 주시면서 관계를 끌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뽑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2번 뽑으신 분들 이제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날지 나의 배우자감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봐볼게요. 와우. 2번 뽑으신 분들의 배우자감은요, 일단은 동갑이거나 연상일 가능성이 좀 보이세요. 좀 보이시고, 끼가 많은 남자다 하거든요. 약간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시는 느낌이 조금 나오시는 남자분이실 거고, 이게 약간 연애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기실 만한 분이실 수 있다. 약간 뭐 2년에서 한 6년 사이에 그렇게 연애를 좀 장기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결혼까지 뭐 동거 결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시게 되실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허. 사귀시고 만나시는 기간 동안요. 싸움, 다툼, 헤어짐, 다시 만남, 싸움, 다툼, 헤어짐, 다시 만남.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실 만한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했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끔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고 나도 고집세고 상대방도 고집세고 이렇고 고집이 계속 부딪히시면서 어떻게 결혼까지 가시는 인연이래요. 아, 2번 뽑으신 분들이요. 이거 내가 결혼할 대상이랑 또 결혼을 결심하시고 1년 안쪽으로 하셔서 약간 뭐 헤어져 계시는 기간이라든지 이 기간 동안 나 좋다라고 다가오시는 분이 좀 생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번 뽑으신 분들이 매력을 못 느끼셔가지고 그냥 그 사람 흘려보내고 내가 새롭게 이제 알게 되시는 분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만나고 있던 사람이랑 다시 만나시면서 결혼까지 지금 들어가시는 느낌들이 나오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내가 헤어져 계시는 기간이 생기시고 그리고 그 헤어져 계시는 기간 동안 나 좋다라고 다가오시는 왠지 모르게 내 눈에는 살짝 찌질해 보이거나 너무 착해 보이시는 남자분, 매력이 별로 없는 남자분 이런 분들이 생기신다라고 하면은 갈아타세요. 너무 고집 세고 나랑 성격이 안 맞는데 근데 너무 농담 코드, 개그 코드 막 이런 것들이 맞아가지고 너무 친구 같아서 그리고 오래 만난 정이 있어서 못 헤어지시는 그런 남자분이랑 지금 보면은 결혼을 하게 되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 결혼하시고 나면은요 전쟁통이에요. 처음에 결혼하시고 이제 이 남자분이랑 결혼 전에 한번 헤어지셨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절대 안 만날 거야. 이 사람이랑은 절대 아니야. 이 사람이랑 나랑은 절대 아니야. 하고 결심을 하시고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런 지금 보니까 남자분을 만나보려고 하시다가 그 상대방이랑도 다시 연락이 오거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귀게 되시고 다시 만나시게 되시고 우리가 결혼 전제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게 되셔서 그렇게 결혼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남자분이랑 본인은요 겉모습 내가 겉으로 표현되는 모습은 너무 비슷해요. 근데 속내가 극과 극이래요. 나도 고집이 세고 나는 사상이 이쪽이고 이 사람도 고집이 세고 이 사람은 사상이 이쪽인 거야. 그래갖고 서로가 대화를 하면은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언성이 자꾸 높아지는 싸움을 하실 수 있대요. 그렇게 하다가 상대방이 약간 의처증도 좀 보이고요. 바람기도 좀 보이고요. 이 능력적인 부분들도 조금 아쉬우신 분이시겠다. 이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사람이 돈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결혼하시고 난 뒤에 자꾸 이제 돈을 좀 크게 벌고자 애가 태어나고 나면은 크게 벌고자 하시는 그런 욕심들을 자꾸 가지시게 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직장이 한 군데 안정돼 있다라기보다는 여기저기 여기저기 자꾸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시는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지금 상대방이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집에다가 돈을 따박따박 안 갖다 주시는 느낌들이 좀 나오세요.
아예 안 갖다 주시지는 않으시는데 따박따박 갖다 주시지는 않으실 것 같대요. 아하. 이런 분이랑 일단 결혼을 하시게 되신다 하면은 첫애는 딸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애가 한 명만 낳든지, 애를 한 명만 낳든지 아니면 네 명 이상 나오실 것 같아요. 네 명이거나 뭐 다섯 명. 요즘 같은 이 저출산 국가에 아기는 또 많이 낳고 그렇게 하시면서 생활비 쪼는 좀 좀 내가 생활비는 좀 따박따박 못 받아가지고 내가 결과적으로는 애 키우면서 일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 뭐 친정에다 애를 맡겨놓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오실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은 아니에요. 이게 장기간 연애를 하시면서 이번 뽑으신 분들이 혹시나 장기간 연애를 하시면서 자꾸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요거 반복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 그 사람이랑 뭔가 자꾸 땡기고 떨어지기는 싫은데 근데 어쩌다가 한 중간에 진짜 뭐 짧게는 한 달, 뭐 길게는 반년 정도 헤어져 계시는 기간이 생기시는데 그때 나한테 새로운 남자분이 혹시라도 다가오신다 하시면은 요 부분에 대해 갖고는 본인이 좀 이 오늘 리딩을 기억을 해주시고 좀 안정적인 사람, 그러면서 매력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가오신다면은 그 사람이랑 그냥 만나시고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세요. 이게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결혼을 한대요. 이 부분은요, 이번 뽑으신 분들이 항상 완벽한 모습을 유지를 해주셔야지. 그러면서 내가 밖으로 놔두셔야 되고, 집안에만 계시면 안 되고, 애는 가지시면 안 될 것 같고, 일 계속 하시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시면서, 좀 외모적으로 완벽한 모습들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지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되신대요. 끼 있고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시는 약간 그런 남자분, 술을 안 좋아하시더라도 술자리는 좋아하신다든지 막 주변에 행님 행님 하면서 행님 행님 아오 아오 하면서 그렇게 막 쫓아다니시는 그런 남자분들이 많다든지 약간 그러실 분일 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습관성 바람을 피거든요. 한번 피고 걸리고 또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이걸 반복을 하세요. 그리고 무슨 큰일이 터져가지고 내가 속상하고 나면은 이 상대방 때문에 상대방이 큰일을 저지르셔서 내가 속상하시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 한 반년 잘하다가 또 말짱 도루묵이고 그러면서 분수에도 안 맞는 막 직장, 큰 돈, 사업, 한탕주의 이런 것들을 막 자꾸 바라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이거 조금 심하면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같은 것도 살짝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남자분이랑 혹시라도 내가 좀 장기간 연애를 했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자꾸 반복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얼떨결에 모르겠다 니랑 내랑은 못 떨어지는갑다 그냥 운명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결혼을 팍 하고 해버리시게 되신다면은 요거는 이번 뽑으신 분들의 개고생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마 첫애가 중고등학교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교는 아닐 것 같고 초등학교 고학년 한 뭐 6살에서 한 17, 뭐 그때 사이 16살이 아니지 6학년에서 첫애가 한 13살에서 17살 사이? 그때쯤에 이혼을 하실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요. 요거는 이혼하시고 상대방은 새 출발하고 그러면서 잊을만 하면 자꾸 연락 오고 양육비는 안 주고 막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 뽑으신 분들이 2번 뽑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내가 장기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다가 다른 사람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아닌 거 뻔히 아는 남자분을 선택하셔서 결혼하시는 그런 불상사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2번 뽑으신 분들의 부모님들은 이분을 좀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냥 아유 뭐 김서방 왔나 그래 김서방이 그래도 그래 니네가 좋은데 어떡하겠노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쉽게 좀 본인을 내주실 것 같은 느낌들이 좀 나오시기 때문에 이번 뽑으신 분들은요 결혼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뽑으신 분들의 이런 상대방은 지금 현재 만나시고 계시는 중이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언제쯤 나타나는 게 언제쯤 나타나실까라고 해서 보면은 어 지금 만나시는 게 아니시다라고 하면은 언제쯤 나타날까? 5년에서 7년 사이에 나타난대요, 앞으로. 장기 연애를 하시다가, 그렇게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반복하다가, 그냥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셨을 때, 그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우리 그냥 살자.
우리가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같다. 그러고 결혼하시기 전에 한 1년 정도는 막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결혼하시고 나면은 말짱도루. 이번 뽑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랑 긴장하고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엔간하면은 그 중간에 다른 사람이 한번 다가올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딴 사람 선택해서 가세요. 안정적인 사람들 만나셔야 돼요. 알겠죠? 이번 뽑으신 분들 약속이에요.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자, 이번 뽑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어두웠나요? 힘내십시오. 자, 이번에는 3번 뽑으신 분들이 어떤 분에게 시집을 갈까? 결혼운에 대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까지 뽑았던 카드들 중에서는 제일 결혼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외롭고. 그리고 난 진짜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 하는데 3번 뽑으신 분들은요. 혹시 연애 경험이 많이 없으신 편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싶어. 이게 좀 장기간 솔로였다든지 약간 연애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좀 뽑으셨을 수가 있겠다. 어, 지금 내가 결혼에 대한 환상, 뭐 연애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은 좀 많으신 상태일 것 같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들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당장에 결혼을 할 만한 상황은 좀 아니지 않을까. 뭔가 좀 갖춰야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셔서 자꾸 의도적으로 혼자 있으려고 하시는 느낌들이 좀 나오세요. 사모 뽑으신 분들은요, 내가 지금 상황을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뭐 상황이 뭐 이렇든 뭐 이러면 어떻겠어. 그냥 내가 좋은 사람 그냥 만나서 난 그냥 일단 시집부터 갈래 하고 지금 뭔가 지르시지 않으면 결혼 기간이 좀 많이 길어지시겠다. 시집까지 가시는 기간이 좀 많이 길어지실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래 결혼 이제 해도 되겠어 하고 뭔가 이뤘다라기보다는 그 현실과 타협을 하시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셔서 내가 이성을 만나려고 할 때가 보면은 조금 많이 늦으신 기간이라든지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괜찮은 사람을 소개를 받고 뭐 괜찮은 사람을 알게 되신다라는 느낌보다는요 그냥 자꾸 내 스타일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막 진짜 노총각 같은 사람 머리 벗겨진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위주로 계속 다가오시기 때문에 아니야 끊고 아니야 끊고 아니야 끊고 이걸 지금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될 수가 있대요. 3번 뽑으신 분들이 결혼하실 만한 분들은 그거 차라리 혼자 살까? 3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혼자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비혼주의로 점점 가시게 되실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운명적인 사랑을 자꾸 바라게 된다. 소개팅, 선짜리 이런 것들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도 나가 보면은 내 스타일인 사람은 없고, 그리고 내가 언젠가 만났던 과거의 그 사람, 뭐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을, 내 스타일이었던 그 사람을 그냥 그런 사람 없을까 하고 자꾸 그리워하시면서 과거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신 상태로 나한테 다가오시는 인연들을 자꾸 거부하시면서 그렇게 관계를 좀 진척시키실 수가 있겠다. 3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가신다 하시면은 2, 3년 아니거나 10년 뒤이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좀 좋으신 분들이 좀 들어오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결혼하실 만한 인연이 3번 분들 결혼하실런가? 미혼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고요. 결혼하실 만한 분 결혼하실 만한 분은 생기기는 하실 것 같대요. 근데 내가 원하던 스타일이고 내가 약간 좀 이렇게 외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건적인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었을 수가 있대요. 내 눈에는 결과적으로는 차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다가 안 되겠어 가지고 나이는 일단은 연상이실 가능성이 좀 많이 보이시고 연상이거나 연하일 것 같아요. 동갑일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여요. 하고 지금 일단은 연하라고 하시면은 막 막연하게 연하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연하이실 거고 연상이라고 치면은 일단은 3살 이상이지 않을까? 아니면 되게 그냥 오빠 같은 뭐 그냥 일단 안정적인 그런 느낌은 있으신 분이시긴 하실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연애하고 싶은 사람들, 내가 연애하고 싶던 사람들, 내가 결혼 생활을 했을 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랑 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의 외적인 부분들, 직업, 나이, 뭐, 아니면은 생긴 거,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시는 분이라 결과적으로는 결혼을 하실 수 있겠다. 막 그냥 놀다가 알게 되시는 느낌보다, 좀 격식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알게 되셔가지고,
그렇게 알게 되셔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3번 뽑으신 분들한테 막 사랑을 주려고 하실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냥 한결같이 그냥 아빠 미소로 3번 뽑으신 분들을 보고, 3번 뽑으신 분들을 좀 예뻐해 주시고 하시는 지금 분이실 수가 있겠다 하는데, 3번 뽑으신 분들이 이게 좀 안정적이고 약간 좀 직장인 같은 사람, 공무원 같은 사람, 이렇게 좀 정형화되신 그런 생활을 하시는 이분을 보고 계시면, 그리고 상대방이 약간 행동 반경이 넓지도 않으신 분이시고 딱히 뭐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게 있고 그렇게 뭐 사람들을 확 또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통통 튀는 매력은 없으실 것 같대요. 그냥 안정적으로 한결같이 획일화되게 이런 식으로 쭉 가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데, 요런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재미를 좀 못 느끼실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하시고 난 뒤에 나도 좀 재밌는 그런 연애 같은 거, 설렘 같은 거, 떨림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과거에 그렇게 미련을 뒀던 남자분이 자꾸 생각이 나. 갖고 그런 사람이랑 뭐 그 사람이랑 다시 차라리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으면 어떨까? 그 사람이랑 좋은 미래가 있었으면 어떨까?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이게 결혼 생활이 안정적이고 너무 평안하고 좋기는 한데 약간 그런 생활들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시게 되실 수 있대요. 이 3번 뽑으신 분들의 상대방들은요, 외형적인 부분 제외하시고는 크게 뭐 단점은 안 보여요. 고집세신 거, 그리고 약간 좀 돈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살짝 인색하신 거, 그리고 크게 야망이 없으셔서 뭔가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은 남자분이신 거, 뭐 이런 것들 좀 제외하시고 나면은 뭐 직장도 꽤나 안정적이실 거고, 이런 분들이 약간 직장적으로 봤을 때는 뭐 대기업 생산직 사원 뭐 아니시면은, 그리고 뭐 공무원,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 있을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조금 안정적인 직장을 좀 다니시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3번 뽑으신 분들이 그냥 가정 일, 그냥 집에서 쉬고, 그냥 내가 뭐 집에만 있는다라고 하시더라도 딱히 막 터치를 하고 3번 분들한테 막 질려하시고 이럴 스타일도 아니고요. 이 상대방이 약간 뭐 모임에 나간다든지 친구 좋아한다든지 술 좋아한다든지 이런 느낌들도 솔직히 크게는 안 나오죠. 술은 좀 좋아하실 수 있어요. 고급 주정 같은 거 있잖아요. 와인, 뭐 위스키 이런 거는 살짝 좋아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도 막 그렇게 과하게 즐기시는 타입도 아닐 것 같고, 그냥 안정적인, 그렇게 운이 뭐 크게 나쁜 적도 없었고 크게 좋은 적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안정적으로 약간 길고 얇게, 얇고 길게 그렇게 그냥 꾸준하게 가시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배우자감으로 나쁘신 분은 아니거든요.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아빠 같고 내가 기댈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좀 고집이 세고 인색해서 그게 좀 문제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생각도 어느 정도 박혀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엔 친정에도 꽤 잘해요. 이게 친정 부모님들한테 애교가 있으신 타입은 아니실 것 같아서 약간 친정 부모님들한테 막 엄마 나왔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싹싹하게 굴지는 못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냥 어떤 느낌이라고 하셔야 되지? 약간 그냥 뭐 선물 같은 거 잘 사드리고 용돈 같은 거 챙겨주라고 먼저 좀 챙겨주고, 약간 요런 식으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가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남자답게, 그리고 조금은 딱딱하게 그렇게 좀 잘 챙겨주시는 스타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배우작감으로 솔직히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거든요. 물론 두 분이 처음에 같이 사시게 되신다, 이렇게 결혼을 하시게 되신다면 처음엔 생활고가 살짝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진짜 그냥 따박 모아가지고 나중에 부동산에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한 거에 막 도전적이지 않게 그렇게 그냥 안정적으로 그렇게 뭐 투자를 하신다든지 이러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쁘지 않으세요. 근데 3번 뽑으신 분들이 결혼 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다라는 느낌들을 좀 느끼실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나는 조금 더 내가 이때까지 그런 만났던 그런 연인들 중에서 그렇게 재밌었던 타입, 아니면 잘생겼던 타입, 뭐 키가 크거나 뭐 내가 기댈 수 있거나 뭐 이랬을 타입이랑, 나는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러다가 이 지금 3번 뽑으신 분들이요, 그래도 뭐 결혼하시고 초반에는 그렇게 잘 붙어 살고 하시다가 나중에 뭐 첫애 태어나고 애가 좀 다 크고 나면은 약간 바람기라든지 이런 게 살짝 나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잘 참고 사신다 하시면은 남들이 봤을 때 그냥 제 완벽한 인꼬 부부로서 그냥 순탄하게 무난하게 그냥 평생을 사실 수 있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3번 뽑으신 분들이 중간에 바람을 안 피신다 하시면
아마 3번 뽑으신 분들이 바람을 피신다 하시더라도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게 걸리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게 횟수가 늘어나시면 걸리실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바람 폈다고 해서 걸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은 잘 없을 건데 막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장기간이 된다든지 좀 횟수가 늘어난다든지 약간 이런 일이 있으시면은 걸리시게 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걸린다 하더라도 이혼까지는 안 가실 것 같은데 약간 그때부터는 좀 냉정기가 좀 길어지신다든지 이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고 안 하신다라고 하면은 요 지금 결혼 생활은 나빠 보이시지는 않으신다. 좋은 남자분 만나실 거다. 안정적이고 순탄하고 그리고 뭐 딱히 시댁이나 이런 데서 막 골치 아프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동선은 조금 속색일 수 있어요. 동선은 조금 속색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 뭐 제외하시고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지금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3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이분이 나타나시든지 아니면은 10년 뒤쯤에 나타나실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분이 지금 생기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지고지순하게 안정적으로 해주는 만큼 나도 안정적으로 베풀어 주신다 하면은 정말 백년해로 하시면서 인꼬부부처럼 사실 수 있는 그런 지금 남편분이 들어오신다. 자꾸 딴 데다가 눈을 돌린다든지 아 이 사람을 결혼하는 게 맞나? 재미없는 것 같은데 좀 더 자극적인 무언가가 없을까? 이런 것들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무던하게 가시려고 그렇게 지금 신경 쓰신다 하면은 나쁜 인연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냥 상대방이 고집이 좀 세다. 그리고 조금 수전노? 돈 아낀다. 근데 또 3번 뽑으신 분들이 또 먹고 싶다 하는 것도 다 사실 수는 있으실 것 같거든요. 조금 인색하게 보는 거 제외하고는 그렇게 뭐 나빠 보이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약간 요런 분이랑 결혼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3번 뽑으신 분들이 사고만 안 치시면은 나쁜 인연은 아니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자, 3번 뽑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남자 볼 게 있으시네요. 축하드려요. 자, 이번에는 4번 뽑으신 분들의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4번 뽑으신 분들이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실 수 있으실까? 자, 어디 한번 봐볼게요. 지금은 4번 뽑으신 분들이 결혼 생각이 좀 없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돌싱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뽑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예 미혼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자를 믿어도 되나? 결혼 욕심이 조금 솔직히 안 나는 거는 아닌데, 근데 진짜 그냥 아무나랑 막 하기는 싫고, 내가 진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 나는 약간 동화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근데 동화 같은 그림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할까? 그냥 나 비혼으로서 그냥 혼자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 지금 잡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상태시겠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4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봅시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까? 일단은 소개를 통해서 결혼까지 진행이 되실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이게 연애 결혼이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 소개를 받고 연애를 하시고 결혼까지 진행되시는 거에 제가 봤을 때 1년까지는 안 걸리실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급박하게 결혼까지 후다다닥 진행이 된대요. 서로가 처음 보면은 뭔가 불튄 듯이 파파팍 하게 되셔가지고 그렇게 후다다다다닥 하고 결혼을 하시게 되실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 사람이면 이런 완벽한 결혼, 연애 결혼, 그렇게 완벽한 결혼 생활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겠어 하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으신데 상대방이 좀 욱해요. 잘못 뽑으신 분들. 상대방이 다정할 때는 너무 다정하고 잘해주다가 감정 표현이 되게 직설적이신 분이시고 되게 솔직하신 분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정 표현을 해주실 때는 너무 잘해주시다가 그러다가 욱하실 때는 너무 욱해요. 그래가지고 요런 상황이시면 에이씨 이런 것들을 좀 당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 이게 좀 심한 말이라고 하면 뭉쾅 닫고 나가기, 뭐 욕하기, 뭐 물건 집어 던지기, 그리고 뭐 나중에 좀 심해진다 하면 약간 폭력까지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 수 있으신 그런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은요, 진짜 1년 안쪽으로 파바바박 불이 튀어가지고 이게 결혼을 하게 되신다라고 하면은요, 결혼 생활을 7년, 8년 이상 이어가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너무 심적으로 피해를 받고, 그러면서 너무 충격을 먹어갖고 이혼을 하게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허. 애도 하나는 부을 것 같고 못해도. 근데 나중 되면은 이게 이혼 직전이 되시면은 상대방이 바람을 피고 약간 환승이별 하듯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바람을 피고 두 집 살림까지 하시게 되실 수도 있다. 3번 뽑으신 분들 솔직히 남자 보기 좀 안 좋으신 편이거든요. 제가 요번 그 추석 연휴 안쪽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남편복을 개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약간 그 영상이 이거 다음 영상으로 해서 올라올 거니까 구독해 두시고 그런 영상 그때 그 영상 올라오신다면 그거 한번 봐봐 보세요. 3번 뽑으신 분들이 일단은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고자 한다면은 남자 이때까지 만나왔던 사람들 외에 좀 다른 사람들, 색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이 스펙트럼을 좀 넓히셔야지. 지금 이런 뭔가 금사빠처럼 금방 사랑에 팍 하고 빠져가지고 뭔가 운명인가 싶어갖고 훅 하고 결혼하셔가지고 훅 하고 결혼하시고 난 뒤에 훅 하고 지금 두드려 맞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시지가 않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혼을 하셔서도 나를 괴롭혀요. 이혼하실 때는 그냥 그래 갈라서 아니 나 내가 너랑 안 살아 약간 이런 식으로 갈라서 놓고서는 그러시고 난 뒤에 이제 좀 나중 돼서는 자기가 이제 좀 만날 여자가 없고 그리고 자기가 후폭풍이 좀 온다 하시면 그제서야 막 본인을 붙들고 빌고 안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막 애들 핑계로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걸러 가셔야 되겠다. 아마 3번 뽑으신 분들은 어디 전 보러 가시거나 하시면 시집 늦게 가라는 소리 정말 많이 들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남자분은 눈이 좀 많이 높아지셔야 될 것 같다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극과 극이에요. 일단 직업적인 부분은 돈이 아예 없거나 돈이 아예 많아요. 아주 많거나 아주 없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일 수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투자자.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돈을 크게 크게 좀 움직이시는 분일 가능성이 좀 높으세요. 그게 아니시다 하면은 이게 일을 1년 이상 못해. 그래갖고 거의 반백수야. 그래서 돈이 너무 없어. 재산이 아예 없거나 재산이 아예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집안에서 물려받을 건 살짝 있을 가능성이 좀 높으세요. 이분들이 또 약간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아들 하나 느낌이 좀 나요. 이 집안 느낌은. 뭐 누나들이 있든 여동생이 있든 일단 아들은 하나일 가능성이 좀 보여요. 4번 뽑으신 분들의 지금 이 상대방 분들은요. 처음에는 사람이 똑똑해 보이고 계산적이어 보이고 현실적이어 보이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느낌들이 좀 있으실 건데 그렇게 하시면서 이기적인 면모들이 솔직히 살짝살짝씩 보이실 거예요. 이 4번 뽑으신 분들 제가 봤을 때는 남자를 그렇게 못 보시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연애하시고 그 결혼 준비하시기까지 뭔가 푸탁탁탁 하고 발전되시는 그 과정까지 그 사이에 4번 뽑으신 분들이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이게 맞는 게 아닌 게 아닐까? 이거 결혼 엎어야 되나? 이거 파혼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드실 수 있으신데 괜찮겠지. 이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평상시에 잘해주고 내가 좀 우리 관계가 이게 맞는 걸까 하고 오늘 띄울 때마다 이 사람이 나를 잡아주고 끌어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도 괜찮을 거야 하고 생각하시고 너무 지고지순하게 결혼까지 지금 진행을 해버리신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결혼을 해버리신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결혼하시고 난 뒤에 아마 신혼 때 조금 지나시고 나면 돌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상대방은 내가 간섭받기가 싫대요. 나는 너한테 간섭해도 되는데 너는 나한테 간섭하지 말래요. 그리고 4번 뽑으신 분들의 뭐 직업이라든지 내가 비전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무시하는 분이실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4번 뽑으신 분들은 지금 내가 좀 이렇게 갑자기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실 만한 분이 생기신다라고 하시면은 연애를 조금만 더 길게 해보세요. 4번 뽑으신 분들은 연애 결혼 하셔야 돼요. 연애 결혼 하시기가 좀 힘드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뭔가 속에 선 이런 것들
약간 그런 것들로 이렇게 관계가 시작이 되고 빨리 결혼을 하시게 될 확률이 확실히 높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이 막 결혼하자고 달려들고 막 나를 나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고 내가 결혼하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다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다가오신다라고 하시더라도 일단 잠깐 스톱하시고 결혼 전에 연애는 일단 2년 이상은 해보세요. 1년은 따로 살고 1년은 같이 살고 이런 식으로 2년 이상은 결혼을 해보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천천히 좀 지켜보시고 난 뒤에 아, 이 사람이 좀 친구같이 괜찮은 사람이다. 나한테 너무 멋있는 사람이고 좀 똑똑한 사람이고 요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친구같이 나한테 한결같이 그렇게 예쁘게 잘해주는 사람이다. 너무 이 사람이랑 있으면 편하다.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이 사람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너무 친구같이 편하다. 요런 사람을 골라서 만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연애 좀 길게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그 연애를 하시는 과정에서 촉이 좀 이상하다 하면은 무조건 자르고 도망가세요. 4번 뽑으신 분들은 남자분은 눈이 없지 않아요. 근데 내가 너무 잘 속는데요. 그래서 결혼하시고 이혼을 한번 하셔야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약간 비혼주의 뭐 나 결혼하는 게 아닐까 혼자 사는 게 맞을까 막 이런 생각들 조금씩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커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4번 뽑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혼을 하게 되신다 하시면 재혼하시기까지도 시간이 너무 좀 오래 걸려. 너무 고독하고 그런데 내가 다시 만날 누군가를 다시 만날 그런 용기가 안 생기셔가지고 내가 자꾸 혼자 가는 방향 그리고 우울한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실 수 있겠다 하거든요. 4번 뽑으신 분들은요 조금 더 주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좀 만나보시고 남자 보는 눈 이렇게 남자를 고를 수 있는 이 스펙트럼을 굉장히 좀 넓히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좀 다 만나보시고 그 중에서 나랑 진짜 맞는 게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고민을 해보시고 난 뒤에 그리고 내가 친구같이 편안한 사람한테 결혼을 좀 결심을 하시는 게 2년 정도 연애를 해보시고 결심을 하시는 게 그게 4번 뽑으신 분들한테는 좀 좋겠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보다는 공무원이라든지 뭐 아니실 수 있고 공무원보다는 약간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아니시면은 요런 느낌이면 선생님 뭐 교수님 이런 식으로 뭔가 사업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렇게 좀 그래도 월급 나오시는 직업 하시는 분이신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욱하시는 남자분 그렇게 다가오실 수 있다 하니까 이거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혼수가 좀 강하게 보이세요. 이혼을 안 하시고 내가 진짜 동화 같은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너무 금방 결혼하시는 일은 없으셔야 될 것 같아요. 4번 뽑으신 분들 신중해집시다. 분명히 사랑은 오고 결혼할 기회도 오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후닥닥닥 하고 지금 결혼을 진행하시는 일은 없게끔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4번 뽑으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까요? 봐볼까요? 지금은 조금 5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결혼을 하게 되신다 하면은 내가 옛날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연이 완전히 끊겼던 남자 오래전 뭐 이게 사귀었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시면은 뭐 동창, 소꿉친구 아니 뭐 친구의 친구 이런 사람이고 내가 기존에 알았던 남자분이신데 연이 끊겼다가 다시 만나시게 되시는 분. 내가 지금 간절히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지금 재회원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간절히 다시 만나길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얘에 대해서 완전히 잊었었는데 네가 튀어나왔네 하시는 약간 그런 남자분과 약간 우연성 있게 그리고 중간에서 누가 중재를 해주셔서 재결합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결혼까지 좀 진행이 되실 수 있겠다. 좀 일단은 내가 이 상대방한테 이 사람 좀 착했다 하는 기억이 좀 있으실 만한 분이실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시고 계세요.
얘 되게 착했는데. 아, 요런 경우에는 저번에 예를 하나 드리자라고 하면은 이혼하셨던 분과 재혼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고 약간 그런 경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한번 뭔가 끊어졌던 인연과 다시 만나시게 되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보니까 결혼 생활을 좀 하시게 되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시고 계시고요. 상대방이 전반적으로 착하고 뭔가 좀 우직하기도 하고 표현도 그렇게 못 해주시는 편은 아니시기는 하실 건데요. 이런 분들이랑은요, 좀 주말 부부나 아니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분들이 해외 출장 같은 걸 좀 자주 다니시거나 이렇게 부부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시간이 조금 기셔야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시간이 좀 적으셔야지, 적으셔야지 관계가 이혼까지 안 가고 조금 유지가 되시는 관계가 되실 수 있겠다. 이런 분들과는 맨날 붙어 사시는 상태가 되신다 하시면은 약간 금전 문제 같은 걸로 자꾸 부딪히게 되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뭐 친구 좋아한다든지 약간 자기 혼자서 뭘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한대요. 부부 동반 이런 느낌보다도 약간 좀 이렇게 밖으로 나도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시라 가지고 자꾸 오해가 생기셔갖고 헤어지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신혼 때 지나고 애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부터는 자꾸 나오실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는 집에서 이 상대방을 자꾸 기다려야 해. 그래서 내가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 약간 이런 결혼 생활이 되실 수 있겠다. 남들이 봤을 땐 다 우리 부부 괜찮다 하는데, 나만은 좀 힘드실 수 있겠다. 그리고 요런 결혼 생활이라고 하면 고부 갈등도 좀 심하실 수 있겠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5번 뽑으신 분들이 자꾸 약간 이혼 생각, 끝내는 생각,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관계를 지금, 이거를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혼자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되고, 근데 뭐 경력 단절 된 거,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지? 이 사람은 분명히 나랑 이혼을 해도 행복하게 잘 살 거야 하는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부부 관계는 앞에서 보이는 모습만 괜찮고, 이제 서로가 신뢰가 없어지고, 막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지고, 요렇게까지 되시는데, 그렇게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막 상대방이 좀 바람 피는 것도 내가 알면서도 묵인을 해야 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관계가 너무 대면대면하게 약간 각방 쓰는 부부, 별거하는 부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이 되실 수가 있겠다 하고요. 상대방이 이런 분은 바람이 나신다 하면은 약간 홍상수 김민희처럼 바람이 나요. 진짜 뭔가 불이 팍 하고 튀어가지고 내가 좀 운명의 사랑을 찾아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람이 나버리시고 상대방이 나한테 이혼해달라는 소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5번 뽑으신 분들이 내가 이혼은 하기 싫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나 너랑 이혼 안 해줘. 난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보니까 자꾸 부딪히시게 되시는 관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랑은 얼굴 자주 맞대고 사신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혼까지 진행이 이혼이 된다 만다까지 얘기가 나오셨다가 이혼은 팍하고 진행이 소송 이혼 아니신 이상은 팍하고 진행은 안 되실 것 같고 나는 시댁 눈치 봐가면서 약간 별거 생활 같은 걸 해야 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아기는 태어난 다음에 하나에서 셋까지 보여요. 하나에서 셋까지. 둘은 아니실 것 같고 하나 아니면 셋일 것 같아. 첫에는 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조금 딸인데 키가 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아들이시면 성격이 좀 약하신 편이실 거고 좀 이렇게 기집애 같다든지 약간 요러실 수 있으실 것 같고 하여튼 그래갖고 요런 결혼 생활을 일단은 안 하시려고 한다 하면은 5번 뽑으신 분들은요 이런 분들 어디서 만나지?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알던 남자분 그런 사람과 이제 내가 새롭게 아시는 분이 아니고요 약간 제외하듯이 다시 연이 닿듯이 그렇게 결혼은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5번 뽑으신 분들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시는 분과 결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로 4살 이상, 아래로 5살 이상.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시면서 떤 사람들이 나랑 맞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위로 4살 이상이나 아래로 5살 이상이신 그런 남자분이랑 연이 닿게 되신다 하시면은 그런 분이랑 결혼을 하셔야 되겠다. 뭔가 옛날에 알았던 사람인데 옛날에도 착했었는데 지금도 착하겠지? 그리고 옛날보다 지금이 조금 더 잘해주는 것 같아 하고 생각을 하시면서 요거는 결혼을 하시게 되신다면은 뭔가 결혼하신 후에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이렇게
자석과 자석이 같은 것과 같은 것을 밀어내듯이 그런 식으로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서로를 밀어내시면서 막 답답해 하시면서 그리고 상대방이 제가 봤을 때 좀 똑똑한 구석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나치게 현실적이라든지 똑똑하다든지 약간 매정하다든지 이런 구석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5번 뽑으신 분들을 좀 무시를 하시면서 야, 너 왜 이렇게 무식해? 너랑 말 안 통해. 넌 나 이해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중이병적인 나는 고독한 늑대답병에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5번 뽑으신 분들을 조금씩 약간 밀어내시면서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밖에서 연애를 좀 진하게 하시게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시고 있기 때문에 무늬만 부부가 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무늬만 부부가 안 되시려고 한다 하면은 거기다 고부 갈등도 있다 하니까 이거는 정말 지옥 불구덩이에요. 그래서 요런 지금 결혼을 안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밑으로는 5살 이상, 위로는 4살 이상 그리고 저거 뭐시기냐 좀 과거에 내가 알던 남자분 과거에 나랑 사귀셨던 관계라든지 뭐 아니면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뭐 동창생 약간 이런 식으로 과거에 알던 그런 내가 얘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 좀 그립기는 해 그리고 얘 옛날에 착했는데 지금도 착하겠지 하고 기대를 하시게 되시는 남자분과는 결혼하지 마시래요. 결혼하시면 안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그런 분과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셨다라고 하신다 하면요. 5번 뽑으신 분들은 건강 관리를 유독히 신경 쓰셔야 되고요. 몸매 관리 엄청 신경 쓰셔야 돼요. 이 5번 뽑으신 분들의 배우자가 되실 만한 분은요. 상대방이 좀 멋있어야 돼요. 그 몸매 관리 이런 거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되고 상대방이 우기기도 잘 우기고 약간 말을 하시는 게 좀 차갑게 하시는 성향이 조금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아 나 요즘 살쪄서 고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이 그럼 살 빼면 되지 왜 안 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말 듣고 싶어서 그 말 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분들의 이런 그런 세세한 마음을요 이해를 해줄 수 없는 남자분이시래요. 좀 애정이 부족하신 분이다. 차갑다. 매정하다 하시는 느낌들이 너무 많이 나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5번 뽑으신 분들이 이런 지금 배우작감들은 안 만나시려고 하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시는 남자분이나 아니시면은 좀 과거 남자분 말고 그냥 새롭게 알게 되시는 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골라야 할까? 상대방이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그리고 너무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분은 분명히 연애하시는 과정이나 결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좀 너무 성대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절약해서 하려고 한다든지 결혼식을 야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너무 아껴가면서 하려고 한다든지 너무 성대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분들이 좀 특징이 연예인 아이돌 좋아하시다 아이돌 같은 걸 좀 좋아하신다든지 그리고 약간 아이돌들보다도 좀 아프리카 BJ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좀 좋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분들이랑 사이가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많이 엄하셨다든지 아니면 좀 폭력적이셨다든지 이런 얘기들 좀 들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요런 5번 뽑으신 분들 요런 상대방이 이렇게 내가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 다시 연락이 이렇게 뭔가 우연한 계기를 인해서 갖게 돼가지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시는 상황들이 오신다라고 하면은요. 요 상대방이랑 결혼의 문제는요. 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새롭게 알게 되시는 남자분이랑 지금 5번 뽑으신 분들의 5번 뽑으신 분들이 진짜 사랑해 주실 만한 인연은요. 절대로 지금 결혼 전에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를 안 하실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결혼을 하게 되셔가지고 되게 순수하게 나한테 헷갈리지 않게 사랑을 주실 거고요. 그렇게 헷갈리지 않게 사랑을 주시는 그 모습에 내가 솔직히 마음이 그렇게 막 동하지가 않으셔도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지금 결혼을 하시게 되신다든지 이렇게 되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5번 뽑으신 분들은요, 내가 옛날에 알던 사람과 재회를 해서 결혼을 한다. 다시 알게 돼서 결혼을 한다. 다시 사귀게 돼서 결혼을 한다. 이런 얘기들보다도 그런 결혼을 하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한테 헷갈리게 하시는 없는 남자분과 결혼을 선택을 하시래요.
그리고 연애 기간은 최소 1년 반은 잡으시고 시작을 해보세요. 소개를 받으시든 손을 받으시든 뭐 결혼 정보업체를 통하신다 하시더라도 이거는 조금 1년 반 이상은 일단 만나보시고 상대방을 좀 신중하게 따져보시고 나 결혼 안 하면 너랑 안 만나 약간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하시는 남자분은 조금 거르시고 약간 그렇게 좀 더 자기 주장이 좀 강하지 않으시고 나한테 따라올 수 있는 남자분을 만나셔야지 5번 뽑으신 분들이 행복해지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과거의 남자분과 재회를 하셔서 결혼을 하게 되신다 하시는 부분들은 없으셔야 될 것 같아요. 5번 뽑으신 분들 명심해 주세요. 알겠죠? 자, 5번 뽑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내가 과연 어떤 사람한테 시집가게 될까? 어떤 남편을 만나게 될까? 하는 이제 결혼운에 대해서 좀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좀 이제 좀 현실적으로 이 얘기를 좀 전달을 하고자 해가지고 좀 많이 좀 비관적인 그런 결혼 전망이 좀 나오셨을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왜 결혼 전에 사람들이 운명의 대상을 자꾸 찾잖아요. 소울메이트? 이 사람이랑 나랑 운명인가? 이 운명의 상대라는 이 함정에만 빠지시지를 않으신다라고 한다면은요. 결혼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추가 영상을 지금 제가 촬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이제 타로 운이 아니고, 타로 운세가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뭔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예, 이제 다음번 영상은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볼 거예요. 이제 제가 느꼈던 부분들, 운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물론 저도 아직까지 미혼이기도 하고, 약간 운명의 대상, 내가 정말 좋아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과 지금 함께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 다년간의 경험으로 대리 경험, 손님들이 그 내장자분들이 좀 하시는 그런 경험들, 하시는 경험들을 좀 대리 경험을 좀 하면서 약간 이제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약간 인생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오늘 결혼은 일단은 이렇게 끝이고요. 좀 혹시라도 이렇게 운이 안 좋게 나오셨다고 너무 비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관 안 하시고 뭐 결혼 안 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인생은 혼자 못 살잖아요. 뭔가 좀 좋은 상대를 만나서 그렇게 내가 좀 같이 갈 수 있게끔 방법은 분명히 저도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부관계가 더 좋아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내가 좋은 사람을 골라서 갈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은 알려드렸으니 이제 그 방법대로 요거는 좀 명심을 해주시고 이건 본인 기질이기 때문에 제너럴 리딩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크게 다르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대로 좀 좋은 사람을 잘 고르셔서 내 안목을 조금만 더 믿으시고 그렇게 나를 아껴줄 수 있는 사람과 미래를 약속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시집 가서 행복하게 공주님과 왕자님은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디엔드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의 운세를 틀어드립니다. 타로 턴이었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신청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힘내고 웃으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